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과 대치하던 50대 남성이 5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삼산경찰서는 27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1분쯤 부평구 갈산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빌라 3층 집 안으로 도주해 경찰과 5시간가량 대치하다가 이날 오전 10시쯤 검거됐습니다. A씨는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인인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교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목숨을 끊은 동료들을 지켜본 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한 평범한 교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일을 시작한 4년차 초등학교 교사에게 최근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발령받은 첫 해부터 학생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물건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반말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작년에 겪은 사례는 또 학부모님으로부터 과도한 민원.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애써 넘기거나 내일이 아니라 다행이라 여겨왔습니다. 옆반 선생님도 당장 겪고 있는 일이고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다시 교단에 서기까지 지난한 시간을 교사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학교 측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어서 보호대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빼앗긴 시간과 또는 돈과 또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이렇게 보상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장으로는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은 현장에서는 없다고 느끼는 것 같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교권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대결 구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권 보호는 곧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걸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도 또 편을 가르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학생 인권이 신장했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무너진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교육의 회복이 아니라 더 큰 분열과 갈등. 교사들 사이 비슷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자 지역 교육청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활동권 보장에 관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분 한 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정부도 다음 달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려면 정파적 문제로 흐르거나 어느 한쪽의 인권을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의힘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이 광역소각장 계획을 철회한 부천시에 오정동 군부대의 부평 이전을 반대한다며 시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재홍 전 시의원은 민선 7기 때 부천시와 부평구가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부평, 계양과 서울 강서구, 부천이 함께 사용할 광역소각장을 부천에 건립하기로 합의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광역소각장 계획을 철회했다며 오정동 군부대 이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신동과 부계동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 결정으로 받은 주민상생지원금 40억 원이 민간 개발 사업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부평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이전은 올 하반기 부평구의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천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이 인천 정치권을 통해 행정 절차 제동에 나서기로 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유 전 의원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의 한 정치인이 부천 오정 군부대가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부천시청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때문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정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시청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먼저 전임 부천시장이 계실 때 부천의 군부대를 우리 부평, 일신동, 부계동 일원으로 이전을 하고 부천, 계양, 부평에 광역소각장을 짓기로 부천에 짓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군부대만 이전을 시키고 광역소각장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지금 부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와 부천시는 오정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기관 간 협의를 이미 했고 상생 협의금도 넘어갔고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그럼 거부하는 건가요? 일단 그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평구한테 지역 상생 기금으로 40억이 넘어왔는데 우리 부평 구민들은 그게 부천에서 넘어왔다, 부천시에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돈이 개발업자가 부평구에 40억을 줬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40억을 줬고 그걸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또 부평구에서 지금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먼저 부천에 있는 군부대가 오정구에 있는 군부대가 부평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끼리 했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평의 군부대가 넘어올 때 우리 부평 구민들이 부천에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부평 구민들이 이해와 설득으로 이 과정을 통과했단 말이죠. 그럼 부천시도 광역소각장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광역소각장은 짓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지역 정치의 이기적인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황이 지금과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먼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행정 절차에서 제동을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천과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부평에 있는 화장터를 이용하게끔 해서 2012년도에 저희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전용 사로를 열어줬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저희 인천에 와서 화장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정 군부대가 부천에서 부평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이해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도 저희가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청 앞에서 이관성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개관하는 웹툰 융합센터 인근에는 청년 예술인 주택도 들어섰습니다. 직주 근접형으로 웹툰 작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직장 가까이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그런데 입주하기도 전에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작가나 영세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아파트 시설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천시 청년 예술인 주택. 다음 달 당첨자 발표와 계약을 거쳐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합니다. 지하 3층, 지상 25층 2개 동으로 전체 850세대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전용 면적은 16제곱미터부터 44제곱미터까지 모두 5가지로 주로 소형 평형입니다. 방 내부에는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따로 설비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가 32도를 넘어섰는데요. 저희가 예술인주택 안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실내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 더위를 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내외 온도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한여름 폭염에는 냉방기기가 없으면 사실상 참기 힘듭니다. 이미 임대주택 폭염 대책을 위한 에어컨 지원 문제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나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던 문제입니다. 이후 정부는 지침을 개정해 25제곱미터 이하의 모든 신규 행복주택과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난 2021년 3월 이후의 사업 승인 지구 가운데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이하 세대에만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부천 예술인주택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천 예술인주택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 달 임대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선. 이대로라면 입주자가 냉방시설을 따로 구입하게 돼 주거비 부담이 훌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를 웃도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주하는 우리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주 시기가 중요한 거지 계약하는 시점이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에어컨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 혹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반드시 좋은 입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여름마다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찜통 더위 속 법령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주택 입주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전국 광역단체들이 5개 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결의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했으며 전원 동의를 얻어 채택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가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서 전국 도심 곳곳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17개 시도지사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보내 5개 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천에서도 청년 전세 보증금의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에서 교직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부모나 민원인과 연락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들은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된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면 사무실 내선 번호만 드러낸 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시 교육청은 2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 의견 반영을 거쳐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사무실 번호를 적용해 휴대전화 수 발신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로당 268곳에 대한 환경 개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공사는 창호 보완과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LED 등 교체 등으로 부천시는 매년 겨울철 경로당 시설물 점검을 통해 공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 중동 등을 비롯한 지역의 일부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